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가득 담은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장 하루 늦게 빅컷에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가 오른 것도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빅7 종목들, 기술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면서 오늘 그러한 부분도 잘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여전히 26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1% 이상의 강세에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오늘 장의 이슈들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일본에서요, 이제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BOJ의 결정, 굉장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전에 8월에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우리 폭락장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 3시 반에 있을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폭에 대한 부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 영향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제일 오늘 좀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던 이벤트거든요.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동결을 했고 물론 이제 기자회견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10월 정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경로대로 움직인다라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저는 과격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8월 달이죠. 7월 말 8월 초에 금리 인상. 사실은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약간 엔화가 좀 과격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트럼프 이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면서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왔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 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들 크게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 1시간 전에 동결 발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제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했었고 아무래도 일단 예상했던 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총리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가 될 것 같은데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섹터 대응 한번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우리 쉬는 동안에 K 반도체를 좀 저격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계속 안 좋은 얘기들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신저가 또 기록했죠. SK 하이닉스 장중에 10%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제 빠진 거 만회하려면 더 가긴 해야 됩니다만 하락이 멈춘 건지 그 부분 제일 궁금하거든요.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들 잘 갔어요. 제약바이오부터 해서 여러 섹터들 좋았는데 워낙에 이 IT 투톱 지수 기여도 높은 쪽이 쉬어가다 보니까 네. 이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졌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약한 반등이라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발 충격은 좀 털어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하락이 멈춘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은 네. 반도체 IT 투탑의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기보다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다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힘을 조금 더 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 발로 이제 시작된 어떤 이 공포감이 아직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바닥을 확인을 할 거냐라고 하시면 현물 증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현물 지수에 외국인의 수급이 와야지만 진정한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SK하이닉스가 정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도 매도 물량이 강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모건 스탠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리포트를 악의적으로 내보인 거 아니냐. 그런데 장 마감하고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 안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그 자금을 누가 받아줬느냐? 개인과 기관인데 그러면 그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강한 쪽에서 물량을 받아줬는가? 아니죠.
금융투자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아직은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의 상승은 어제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하게 올라왔기 네,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발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음 주 초반의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연속성을 좀 보이면서 어떤 연속성이냐, 주가가 상승하는 것 그것보다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연속성이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최근에 봤던 구간이 바닥이다 혹은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있을 마이크론의 어떤 잠정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 3분기 실적 숫자까지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실적도 너무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 영향, 낙폭 과대 인식이 좀 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지금 이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네. 답답해요. 주말 지나야 우리 연속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시세 연속성보다도 일단 수급의 연속성이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소부장 쪽은 좀 다르게 봐도 되는지 아니면 IT 투톱이 역시나 대장이니까 이쪽 먼저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유창희 본부장님, HBM 중심으로 오늘 그쪽에서 시세가 더 강하거든요. 네.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 7%대 지금 올라가잖아요. 작은 종목들도 더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잡을까요? 아니면 아직 형님들 좀 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까요? 형들 기다려야 되죠. 아, 기다려야 돼요? 물론 네. 저도 이제 지난주 추석 특집을 했을 때 네. 추석 연휴 지나고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말씀해 하이닉스 주셨어요.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뭐 모건스탠리의 리포트를 저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서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았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자기는 좋게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약간은 조금은 너무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하이닉스에 대한 재평가는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앞에 있는 종목군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들 종목군들의 추세가 완벽히 전환돼야지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좀 마음 놓고 매수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엔비디아의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엔비디아가 $200 간다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현재 가격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힘들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얼마나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약간 시장 자체 반도체에 대한 약간 매도 물량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좀 전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소부장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 섹터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연속이 돼야지 우리가 또 믿고 이제 안정적인 주도주로 다시 귀환했구나라는 생각에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이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수급 들어오는지 바닥을 잡은 것인지 그리고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반도체 공백을 좀 메워주고 있는 게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 제약바이오잖아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은 또 AI 모멘텀 있는 의료 AI도 갑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섹터 안에서 가장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유한양행이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18%대 급등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15만 3,500원으로 신고가 기록했고요. 요즘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대장주들이 너무 잘 가잖아요. 이거 따라잡아도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정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사실 오늘 장중에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어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너무 강했고 아마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조금 제한이 좀 걸린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날 거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가 음봉이거나 오전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좀 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모두를 올리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외로 지금 장 중반, 거의 이제 장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너무 좋다라는 것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더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유한양액처럼 이미 두 자릿수에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이 조금 먼저 나온 쪽 혹은 덜 상승한 쪽을 저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유한양액을 보면 유한양액과 알테오젠 혹은 오스코테 이것들은 네.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가 너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대형주 단 안에서 셀트리온도 다시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때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은 불신이 컸어요. 첫 번째는 기술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불신이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사도 아무래도 이제 이 합병에 관한 이슈가 아니고 본업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업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실적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드렸던 두 기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령이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JW 중해제약과 같은 기업들 올해 상반기에도 정말 좋은 실적을 내왔고 하반기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이 되었든 어느 후보가 되었든 지금 미국의 높은 약값을 잡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CDMO, CMO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이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생물보안법의 어떤 흐름도 이쪽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종목 선택이 다소 어려울 뿐 섹터 전체에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종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딱 방법은 하나 있죠. 코덱스 바이오 ETF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여전히 성과 잘 나고 있는 기업들 관심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종목 고르기 어렵다면 ETF까지 함께 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의 원픽이 마침 또 셀트리온입니다. 두 분이 좀 같은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 저희 머니투데이버스 유튜브 채팅창에 3반은 잘 가는데 셀트리온 뭐 제약은 왜 이렇게 못 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잡아야 되나요? 저는 이런 기업들은 사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 한 2달, 3개월 보시면 한 1, 2만 원대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했지만 어저께 급등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한 확인됐다라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실적 수반되고 있고 그럼 충분히 분할매수 가능하다. 뭐 그전에도 뭐 HK 이노엔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언급해 드렸을 때 주가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방금 김재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들도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버텨주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재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위치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 뭐 미리 뭐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뭐 유럽 시장 MC마 조미료 상당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기존의 정맥주사에서 이제 제형주사로 넘어가는 게 그 정맥주사의 점유율이 높아야지 제형주사로 갔을 때 효과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진펜트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매출이 반영된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면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비싸진 않다. 오히려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도 저는 한 23만 원 정도 목표가는 계속 열어놔야 된다. 1월달 고점대가 24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죠. 한 18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충분히 적은 리스크로
분할 매수 가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장 원픽 셀트리온입니다.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가 1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분 모두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 좋은데 대비해서 못 오른 종목들은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안에 다양한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의료 AI 쪽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엔젠바이오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노을이나 딥노이드, JLK, 뷰노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갑니다. 기존에 사실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보다는 또 루닛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좀 새로운 느낌이 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이슈인지가 좀 궁금해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AI라는 것,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오르고 하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종목별로 호재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건지 혹은 또 머스크가 뉴럴링크 관련한 이야기도 해서 괜히 여러 가지 지금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루닛이라든지 네. 뷰노, JLK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뇌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라온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혈액암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재발에 대한 어떤 예측을 AI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붙이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품 출시가 됐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런 작은 뉴스에도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500억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유의미한 어떤 흐름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섹터 전체를 봤을 때 네. 그냥 단일 기업의 이슈로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젠바이오가 루니, 뷰노, JLK, 의료 AI 어떤 섹터에 관심을 좀 갖게 해준 것은 고맙지만 이 기업을 지금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세웠을 때 네.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을 제외하고 네. 그러면 기존의 3대장들은 어떤가? 네. 저는 특히 이제 뷰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병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여기에 이제 해외에서의 이제 진출 또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루닛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해외 쪽에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갖는 건 좋은데 저는 그래도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보여준 뷰노부터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의료 AI를 보실 때 원픽으로는 뷰노를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공략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네. 것이니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없으신 분들은 이 기업을 좀 쫓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네. 뷰노를 보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의견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젠바이오는 좀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따라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개별 뉴스 정도로 체크하고 가고 이 의료 AI 섹터에서 본다면 뷰노를 좀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저희 아이디어 잘 얻어봤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K 반도체를 조금 좋지 않게 얘기를 했다면 JP 모건에서는 또 전력 설비 쪽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계 IB의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다 보니 또 매수세가 활발하게 몰렸죠. 어제부터 해서 전력 설비 날아갑니다. 오늘은 특히나 전선에 또 키워드 맞춰져 있어요. KBI 메탈 오늘 17%대 급등, 제일 일렉트릭은 또 이튼사와의 협력 소식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 쪽도 훈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력 설비 꾸준히 봐야 되는 걸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섹터 안에서도 이제 변압기, 전선 이렇게 순환에 좀 도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전선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속 볼까요? 이쪽 섹터? 네, 저는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은 꾸준하게 봐야 되는 네.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시장이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중심에서 조정이 나왔죠. 사실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큰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V자 반등에 성공해서 그렇지 사실은 순간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하락이 나올 정도로 좀 좋지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반도체랑 같이 움직였던 변압기 전선 케이블 쪽이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버라든지 이런 거는 뭐 반도체에 한번 들어가면 뭐 서버를 교체한다든가 혹은 뭐 새로운 투자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주문은 그게 많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변압기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라 같은 경우 그걸 서비스를 동영상 편집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 기존의 서버 데이터보다 그 전기 사용량이 20배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챗GPT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전력 사용량의 한 5-6배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서버를 설정해놔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전력의 수요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변압기든 케이블이든 관련된 수요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휴 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블랙록이 관련된 AI 투자 인프라 펀드를 만들겠다 했고 이게 최대한 100조까지 또 이 두 기업이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국가하고도 같이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의 대부분이 다 인프라 쪽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변압기라든지 전력 그 케이블 관련해서 어떤 재평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케이블 쪽, 전선 쪽은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본다면 변압기보다 좀 낮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좀 맞다 생각하고 있고 변압기는 사실은 뭐 어떤 기업을 선택하더라도 나쁘진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일렉트릭도 좋지만 뭐 네. 제론전기도 좋고요. 네. 최근에 상장한 산일전기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 꾸준히 저는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좋게 봐주시네요. 지금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변압기도 전선도 너무나 좋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변압기 쪽 좋고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도 좋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대장주도 괜찮고 재룡전기 등등 이렇게 종목까지 선별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요. 저희 이 수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수주라는 이야기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섹터, 산업 생각나긴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방산과 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따로 가죠. 아무래도 방산이 원전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숫자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최근의 흐름 보면.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방산 쪽으로 잘 가고요.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인 건지 이유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방산은 좋은데 원전은 안 좋아요. 일단은 방산이요. 또 중동에서 3조 원 넘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 천궁 이슈가 있었고요. 현대로템도 개별 이슈 속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요. 이런 종목들 한번 담아볼까요? 계속? 방사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관심을 좀 쏟아왔었던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가지고 계실 확률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비중을 줄였다 하더라도 후발주자로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이 좀 많이 됐었고 i3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매수 가능한 권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잡아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딱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여기서도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인가? 이제 LIG 넥슨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한 나라를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판 삼아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 나라가 확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은 여러분들이 나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주잔고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놓고 본다면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의 수주잔고는 방산과 함께 이제 철도 산업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봐야 되느냐 같이 봐야 되느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 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였다면 좀 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보면 이 철도 산업에 대해서도 신규 수주가 다시 좀 붙고 있어서 저는 현대로템은 기존의 이 철도 산업도 잘 되고 있고 방산도 여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원전은 왜 그러느냐? 네. 원전은 이제 뭐 말도 많고 지금 원도속? 뉴스도 네. 많았는데 왜 또 이제 원도석이라고 네. 하는 단어까지 나타날 정도로 좋지 않느냐? 네. 이게
이 반덤핑에 대한 어떤 부담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크게 당했죠. 유사 섹터에서 어디죠? 조선 쪽에서 한번 네, 당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워낙 저가의 어떤 영업 공세를 하다 보니 수주 잔고는 많은데 막상 그 수주 잔고를 다 쳐내다 보면 네, 네. 영업 이익이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도 지금 경쟁사 프랑스랑 워낙 가격 차이가 좀 컸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부터 그런 노이즈는 있었는데 저는 너무 빠른 어떤 불확실성이 시장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 쪽,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좀 즐기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없으셨던 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지금 이 기회에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대형 원전 건설 이쪽에만 너무 목을 매시는 것보다 네, 네.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시세를 즐기되 이제 원전 쪽은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 그렇죠. 조금씩은 담을 수 있는데 종목은 잘 골라야 될 것 네.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 그러면요. 방산이요. 앞서 현대로템도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신고가잖아요. 네. 이거 지금 사기에는 약간 부담도 되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네. 혹시 다른 종목 좀 좋게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대형주단 안에서 네. 좀 본다면 한국항공우주가 괜찮다 보지만 참 네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없는 아니, 기업이 우주 있긴 해요. 쪽이 좀 잊혀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방산 쪽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 네네. 저는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센서류를 네.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유도 체계 미사일에 네. 탑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산업의 구조상 굉장히 많은 벤더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과 안보와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형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i3 시스템처럼 이 방산 부품주를 보시는 것도 지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한화오션 오늘 네. 원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네, 한화오션이죠, 원픽이.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을 최초로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도 방산 관련한 모멘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자막에 이제 한화오션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이제 LIG 넥선 혹은 현대 로템 네. 대체자로 이제 보는 건 IC 시스템인데 방산 전체적으로 좀 훑어봤었을 때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오션도 단순히 조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MRO 산업을 통해서 방산과 이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쪽에서 좀 찾아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조선도 최근 거의 한 3년치 어떤 슬롯이 꽉 찰 만큼 수주 잔고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그러니까 챙겨주시죠. 손절가 3만 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 베팅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3만 원,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오늘 장의 원픽이었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랜만에 5G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노키아와 또 이제 뭐 이슈가 몇 주 전에 있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또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인지 오랜만에 5G 쪽이 좀 잘 터지고 있거든요. 유창희 본부장님, 와 에이스테크 23% 급등. 근데 사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시총도 작고 그런 그쵸. 종목이긴 하죠. 오늘 왜 오르는 거예요? 뭐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계속 최근에 보면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뭐 로봇이다, 뭐 통신이다,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약간 중구난방 형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뉴스가 나오면 관련된 기업이 반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느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에이스테크 사실은 방송에서 말하기도 좀 힘든 종목이죠. 환기 네. 종목이고 가격도 사실은 이렇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900원 그러게요. 미만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고 또 통신 장비주 사실은 대장주들은 사실은 그렇게 주가가 상승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뭐 KMW 2%, HFR 뭐 2%, 뭐 솔리드도 뭐 0.7% 정도밖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슈에서 일부 작은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5G 전체로 확대한다? 전 그것은 조금 과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뭐 연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6G라든지 뭐 저궤도 위성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또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 통신 장비주들은 뭔가 획기적인 모멘텀이 나오기는 조금은 좀 부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종목들 자체도 이제 지금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 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 이슈가 좀 일단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노리기에는 조금은 이제 아쉬운 구간인 거죠. 오늘 반짝 이슈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어제 오늘 뭐 어저께는 못 오른 것 같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코스피 한 1% 이상 오른 거고 코스닥도 거의 1.5% 오른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 못 오른 종목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지 이쪽이 엄청나게 앞으로 변화가 되는 것에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G 관련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와 테마 준비했었는데요. 꼼꼼하게 전략 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